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볼 건데 문제에서 보시면 책 보시면 정의에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뭐 정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내가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 순열에서 중복이 생기면 나눗셈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3개 있고 B, C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5개의 문자를 나열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 5개의 문자가 전부 다 다른 문자들이면 오펙이라고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3개가 A가 있으니까 A가 3개 있으니까 당연히 중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얘를 1, 2, 3이라고 붙여서 한번 봐볼게. 그래서 아무렇게나 한번 이 오펙 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적어볼게요. A1에 B, C에 A2, A3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있어요. B, C는 그냥 고정해 놓고 A1이 있고 A3, A2 이렇게도 있을 거고 저 오펙 안에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A2가 이렇게 있고 A1, A3 있는 게 있을 거고 뭐 A3, A1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3에 A1, A2 있을 거고 A2, A1 이렇게 있겠죠. 근데 사실 내가 1, 2, 3이라는 1, 2, 3라는 걸 붙여서 이제 세보니까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건데 사실상 요 6가지는 다 똑같은 애들이죠. 보면 결국 1, 2, 3은 없는 거니까 사실. 맞죠? 그러니까 그냥 6개가 중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6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냥 6개를 이렇게 다 써서 구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6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그럼 6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결국에 B, C는 다른 애들이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A가 똑같은 게 3개가 있다. 근데 그 3개를 나열해보니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 3개를 나열했을 때 왜 6개가 되겠어? 3팩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저런 식으로 이제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돼요. 중복이 몇 개 있다? 중복이 3개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나열만큼 중복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 2개, 뭐 B 2개, C 1개 이렇게 있으면 얘에 대한 배열은 어떻게 된다? 일단 5개에 대한 배열인데 중복이 A 2개, B 2개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복이 4개라고 해서 4팩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절대. 알겠죠? A 따로 중복, B 따로 중복이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근데 얘를 막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또 헷갈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얘네들의 같은 것들의 나열만큼 중복이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이거 말고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따로 안 보셔도 되고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보시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 뒤에 이제 중복 조합이 조금 어려울 텐데 일단은 문제들 쭉 봅시다. 5개의 숫자 111, 23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5팩 나누기 3팩 해서 끝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2번 문제가 일단 보시면 0, 1, 1, 2, 6개의 숫자가 있다. 그랬을 때 얘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지금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맨 앞에 6자리 정수를 만들 때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요 맨 앞이 1인 경우와 맨 앞이 2인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전부 다 다른 숫자니까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1이 오면 남는 숫자가 0, 1, 2, 2, 2 이렇게 5개인데 맨 앞에 2가 오면 0, 1, 1, 2, 2 이렇게 되고 얘에 대한 나열과 얘에 대한 나열이 다르죠. 중복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이 올 때와 2가 올 때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1학년 때 여사건이라는 거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여사건이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보통 외워서 풀어요. 여사건 문제를. 뭐 적어도가 나오거나 이상이야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또는 이런 거 나오면 보통 그냥 이런 문제에서는 여사건으로 푼다. 이렇게 이제 외운다고. 근데 확통에서 내가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확통에서는 당연히 이제 외워서도 풀 수 있지만 적어도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여사건으로 푼다는 이제 성립하지 않아요. 확통에서. 뒤에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사건은 왜 여사건으로 푸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통 1학년 때 이런 예시를 드는데 너네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내가 체육관에 모았어. 그래서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세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몇 명인지 세고 싶어. 근데 딱 봐도 여학생이 많아. 그러니까 여학생 대신 남학생을 세죠. 그치? 그러니까 딱 봐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훨씬 많아.
그러면 그 반대를 세겠다가 여사건을 세겠다자. 근데 여사건을 무작정 그렇게 세는 게 아니라 여사건의 반대를 셌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셌더니 100명이야. 근데 전체가 몇 명인지를 몰라. 그럼 여학생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사건을 쓸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전체를 구하기가 쉽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그 반대 경우도 구하기가 쉽느냐. 그 경우에만 여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봐봐. 여기서 1인 경우와 2인 경우를 나눠서 풀었어. 근데 이 숫자가 점점점 많아져. 예를 들어서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어. 그거를 그럼 다 나눠서 세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맨 앞에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 전체에서 0인 경우를 빼면 되겠죠. 전체라는 건 그냥 신경 안 쓰고 6개에 대한 나열이다. 그래서 전체는 6팩 나누기 2팩, 3팩을 하시면 전체가 나올 거다. 2개, 3개가 겹치니까. 근데 거기서 빼겠다. 뭐를?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를 빼겠다. 그럼 0이 맨 앞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1, 1, 2, 2만 남는 거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을 빼시면 답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그 어디에도 여사건의 조건은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여사건의 조건들은 없어. 그치만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고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나중에 풀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여사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여사건을 풀어야 되는 근거는 없어 따로.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숫자보다 그 반대가 구하기 쉽다. 그러면서 전체도 구하기 쉽다. 그런 경우엔 여사건으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 가서 그런 문제 또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1, 3개, 2,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다. 그러면 뭔가 4개를 선택을 해서 그 4개를 나열하는 것까지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에서는 그걸 하나로 합쳐서 봤었는데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어차피 순열 공식은 못 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4개를 택하는 것 따로 4개를 나열하는 것 따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 3개와 2, 2개 중에 4개를 택하겠다. 그럼 그 4개를 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1, 3개와 2, 1개 있는 경우와 1, 2개와 2, 2개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될 거다. 그러면 각각의 중복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열을 따로 해보면 얘는 4팩 나누기 3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경우를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문제가 어떻게 복잡해질지 모르니까 항상 택하는 것과 나열하는 걸 구분지어서 둘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뭐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38번 같은 경우에 4자리 정수 중에 3의 배수라고 돼 있죠? 그치? 우리 3의 배수, 배수판별법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4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숫자들을 먼저 그 조합들을 찾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냥 나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 2, 3밖에 없으니까 합이 1인 경우, 합이 3인 경우, 합이 6인 경우 뭐 이렇게 나눠서 쭉 조합들을 찾으시고 그 다음 배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10번 볼게요. 10번에 이렇게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뭐라고 돼 있다? 양 끝에 5가 오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우리는 자리에 대한 조건 또는 특정 조건이라고 불렀죠. 그치? 그래서 특정 조건이 나왔을 때는 그 특정 조건부터 해결하고 가자. 걔부터 박아놓고 가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지금 8개에 대한 배열을 할 건데 양 끝이 5가 오도록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양 끝에 5를 박아놓고 그 가운데 6개의 문자만 나열하면 된다. 그래서 남는 문자들 적어보시면 T, O, M, R, W 이렇게 남네요. 맞죠? 그러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안에 R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해서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특정 조건,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 먼저 박아놓고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얘 같은 것도 9개 문자가 모음끼리 이웃하겠다. 그럼 모음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0번 한번 봐봐 얘들아. 40번에 양 끝에 모두 T가 오지 않도록 나열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 끝에 모두 T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T가 양 끝에 오면 안 되니까 T가 그 안에 있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t에 결국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마 해설지엔 이런 식으로 풀려 있을 텐데 요 8개 문자 보면 t가 2개 있고요. e가 2개 있고 n이 2개 있죠? 맞지? 그치? 2개씩 겹치는 거잖아. 그럼 얘에 대한 전체 나열은 8팩 나누기 t 2개, e 2개, n 2개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양 끝에 모두 t가 오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양 끝에 t가 오는 경우를 뺐을 거야. 그래서 양쪽 끝에 전부 다 t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맨 앞에만 t가 있는 경우 있을 거고 맨 뒤에 t가 있는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빼서 원래는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근데 결국 t에다가 조건이 걸려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t부터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양 끝에 t가 오면 안 되니까 t가 결국에는 사이에 껴있는 6개의 문자 안에 올 거다. 맨 앞에, 맨 뒤에는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t는 결국 요 6개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t부터 박아놓으면 끝이라고요. 어떻게 한다? 6개 중에 2자리를 고르겠다. 어차피 요 사이에 들어갈 거니까.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와 여기를 골랐으면 어차피 t는 똑같은 거니까 2개를 배열한다 해서 2팩 안 써도 되는 거지. 맞죠?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은 결국 6개의 문자에 대한 배열이니까 6팩 나누기 n 2개, 뭐 e 2개 써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여사건으로 푸는 문제야. 얘는 양 끝에 모두 t가 오지 않겠다라고 돼 있는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럴 바에는 특정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t부터 해결하고 가면 훨씬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문제 11번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해설지에서 얘기하는 풀이로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앞으로 그렇게 안 풀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풀이대로 풀면 조건이 다양해질수록 안 풀려요. 다양해질수록 안 풀려요. 뭔 소리냐면 잘 봐.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M, A, T, E가 이 순서대로 나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M, A, T, E가 이웃한다랑은 달라요. 이웃한다랑은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요 사이 그 다음에 앞뒤에 문자가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되는데 M, A, T, E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몇 개가 있든 상관은 없어.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않아도 돼. 그치만 이 순서는 변하면 안 돼 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어차피 MAT가 전부 다 숫자가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바꿔보자. 그냥 X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저 7개의 문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CLI가 있고 X가 4개 있는 7개의 문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에 대한 나열은 7팩 나누기 4팩이 된다. 이렇게 써놓고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볼게. 뭐 XX에 CI에 XL, X 이렇게 써볼게. 근데 이 X가 사실은 뭐였다? MAT였다. 그러니까 그 MAT가 요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풀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M, A, T는 이 순서여야 되고 뭐 C, I, A도 이 순서여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게 두 쌍이야. 그런데 하필 A가 또 겹쳐. 그러면 뭐 얘네들은 X로 바꿔. 얘네들은 Y로 바꿔. 그럼 A는 X면서 Y인 거야? 아니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A가 어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경우를 막 나눠야 돼요. 그래 놓고 A가 뭐 첫 번째 자리 들어갈 때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순서를 나눠야 돼. 아니면 해봐. 44번 한번 보세요. 44번에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해라. 그럼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있어.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모음과 자음을 X로 바꿀 거야? 그럼 그냥 9개의 문자니까 9개가 전부 다 X로 바뀌어? 그럼 나열 한 가지 끝이네?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조건이 많을수록 얘는 못 풀어. 그럼 뭘 활용할 거냐?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건데 전에 함수에 대해서 크기순 배열이라는 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크기순 배열이 뭐였냐면
극리순 배열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F1, F2, F3이래. 그래 놓고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 2, 3에서 1, 2, 3, 4, 5로 화살표를 쏘는 함수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1이 어딘가로, 2가 어딘가로, 3이 어딘가로 갈 거다.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다르겠죠? 그럼 결국 요 5개의 숫자 중에 몇 개가 선택을 받을 거다. 5개의 숫자 중에 3개가 선택을 받을 거다. 그러면 그 3개를 예를 들어서 2, 4, 5라고 해보면 크기 순이니까 1이 2로, 2가 4로, 3이 5로 갈 거다. 요거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를 그냥 문제만 살짝 바꿔둔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11번 한번 볼게요. MATE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도 특정 조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결국에 7자리가 있고요. 그 7자리에 MAT가 들어갈 거야. 당연히 이것처럼 같은 자리로 못 들어가겠죠? 맞지? 그러면 7개의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를 골라? 4개의 자리를 고르죠. MAT가 들어갈 거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골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 그냥 MAT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3개만 배열하시면 되겠죠. 뭔 느낌인지 이해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특정 조건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그냥 다른 유형이 아닌 거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걔네에 대한 자리를 먼저 배치를 시켜놓고 아까처럼 뭐 3개로 나뉘는데 A가 겹쳐. 그럼 일단 자리 몇 개 골라? 자리 5개 고르는 거야. 하나 겹치면 자리 5개 골라. 그 5개의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열할 수 있는지만 세고 그 다음은 나머지 애들은 그냥 배열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서 봤던 44번 보시면 막 같은 문자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겠대요. 근데 결국에 알파벳은 모음 아니면 자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얘 나눠보면 둘로 분류해보면 A, I, E가 모음이고요. 나머지 애들 H, P, P, N, S, S 이렇게가 나뉘겠죠. 3개, 6개로. 그러면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와야 된대요. 그럼 뭐야? 앞에 3개는 모음일 거고 뒤에 6개는 자음이겠죠. 어디 들어갈지만 보면. 그럼 끝이에요. 답은 3팩 곱하기 6팩 나누기 2팩 2팩이에요. 괜찮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하러 굳이 같은 문자로 바꿔서만 어렵게 생각하냐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자리부터 설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냥 배열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여기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해놓고 우리 이거 1학년 때도 했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뭐다? 지금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건데 그거를 어떻게 세겠다? 일단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격자점에다가는 1을 적어라. 그래 놓고 우리가 지금 오른쪽 밑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6이겠죠. 그러니까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다. 그래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출발. 여기서 일자로 갈 수 있는 거에다가는 6을 똑같이 적으시면 되고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건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밑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 2개 더하면 12. 얘는 18, 얘는 18, 그래서 더하면 36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왜 나와 있는 거냐? 결국 그래도 나와는 있고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직접 세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세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봐봐. A에서 C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2칸을 가고 아래로 2칸을 결국 가면 A에서 C에 도착을 하겠죠. 어떻게 가든. 오른쪽 2칸, 아래로 2칸만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몇 칸을 이동하면? 4칸을 이동하면 되는데 오른쪽 2칸, 아래로 2칸. 중복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 2개, 아래로 가는 거 2개 해서 걔네들을 배열을 하면 A에서 C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이제 앞에서 똑같이
6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6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6 해서 36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하자? 그냥 아까 셌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아예 안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입체도형인데 입체도형이 너무 복잡해지면 셀 수 없어요. 실제로 모의고사에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짜리 정육면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4 곱하기 4 곱하기 4짜리? 그거를 직접 세려고 그러면 몇천 가지가 나오거든? 당연히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1000단위까지는 안 되고 몇백으로 끊겠는데, 그걸 직접 세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져. 그럴 때는 공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길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입체도형이 되면. 근데 그럴 때 빼고는 사실 공식으로 푸나 그냥 손으로 해서 푸나 훨씬 그냥 거의 똑같이 풀리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있거나 중간에 비어있는 문제들은 공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직접 해서 풀자라고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입체도형, 너무 복잡한 입체도형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푸는 것도 일단은 나중에 알려는 드릴게요. 알겠죠? 그게 이제 모의고사에 등장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직접 세는 거랑 공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공식으로 푸는 게 왜 오래 걸리는 거냐면, 공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여기를 거쳐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러면 공식으로 풀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A에서 B를 갈 거야. 그런데 여기를 안 거쳐서 가려면 A가 무조건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될까? 여기를 거쳐 A에서 1로 갔다가 1로 가면 되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또 여기 말고 여기를 거쳐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A에서 이 점을 찍고 1로 가는 경우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A에서 이 점을 찍고 1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눠 놓고 각각의 가지수를 공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네 가지를 더해줘야 돼. 아니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 전체에서 요 점 하나 빠진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를 구해놓고 이 점을 지나는 경우를 빼시는 거예요. 여사건으로. 뭔 느낌인지 이해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구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 그냥 직접 세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A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에다가는 다 1을 적으시고, 위로 가는 것도 1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면 2, 3, 4, 5, 6,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질 거니까 3, 이렇게 더해질 거니까 6,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니까 5, 왼쪽에서 못 오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11, 18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10, 여기 10, 그 다음에 15, 26에 44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더하면 5, 15, 25, 39, 40이죠? 40, 66 해서 1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정도는 직접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애물 있을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얘는 1학년 때 다 배웠던 거라서 밑에 요 호수 그림 있는 거 있죠? 호수 그림 있는 거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내가 풀려봤을 때 일자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학생들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일자로 가는 거에다 1을 적으라고 실제로 이렇게 적은 애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알겠죠? 아니지. 호수를 지나갈 수는 없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알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안 뽑아줘도 돼? 원순열만 뽑아주면 돼?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건 안 바꿔줘도 돼. 오늘 배운 걸 뽑아주세요. 오늘 배운 거? 왜 돌아다녀? 풀었어? 내가 적어준 1111만 적어놓으면 어떡해. 봅시다. 일단은 A에서 왜 그렇게 말했으면 안 돼 내가? 또 A에서 일자로 갈 수 있는 거에다가는 1을 다 적어 놓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A에서 B까지 가려면 여기를 거쳤다 가야 되는 거잖아. 맞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나눠 놓으세요. 어디를 무조건 거쳤다 가야 되는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여기를 갈 건데 여기를 가는 건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면은 걔는 최단거리가 아니란 소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위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가는 건 다 적어놨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다 한 가지씩 있겠죠. 맞니? 그 다음에 얘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얘 위로 갈 수 있으니까 2. 오른쪽 위로 갈 거니까 3. 또 오른쪽 위로 갈 수 있으니까 3, 6. 그다음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6 그대로 적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4, 10, 16, 16 여기까지 16 도달했네. 그럼 여기서 새로 시작인 거야. 이제는 어디로 간다? 오른쪽 밑으로 간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16이니까 여기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데에다가는 다 16을 적어 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씩 해보자. 밑으로 내려가면 돼. 여기서 내려가는 거 16. 왜? 왼쪽에서 못 오니까. 마찬가지로 32, 여기에는 48 될 거고, 그 다음 내려가는 거 32.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80 될 거고, 여기 80, 여기 80 해서 답이 80이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연습 문제에서 연습 문제도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연습 문제에서 뭐 18번 같은 거는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호수를 위로 지나가느냐 밑으로 지나가느냐만 따져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실력원 문제에 22번 볼 건데, 이제 요 문제랑 굉장히 흡사한 문제가 광희고 시험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1학기 때 광희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2번 보시면 A에서 C까지 값은 A에서 C까지 굵은 선을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C에서 A까지
이 굵은 선을 따라서 움직이겠다 라고 돼 있고, 병은 B에서 D까지 움직이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네들이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하려.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속도로 같은 거리를 움직일 거니까 결국 가운데에서 만나겠지? 맞죠? 그러면 갑이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몇 칸을 움직이는지를 세보시면 총 9칸을 움직여요. 맞죠? 그럼 가운데서 만나는 거니까 4.5칸을 움직였을 때 만나겠지? 그럼 4.5칸을 움직였을 때를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겠네요, 여기서. 맞죠? 같은 속도로 을은 여기서 출발하고 갑은 여기서 출발하니까 이 가운데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갑과 을은 무조건 여기서 만나. 그럼 그 와중에 병도 여기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병도 얼마나 움직여서 4.5칸만큼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결국에 병은 D까지 가는 거니까 왼쪽 위로 움직입니다. 그럼 왼쪽 위로 움직이는데 이 빨간 점을 지나야 돼. 그럼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때 아니면 빨간 점을 못 지나. 위에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병은 D까지 가는데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저 빨간 점을 지나려면.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병이 여기서 여기까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칸 가는 거니까 아까 뭐 공식을 쓴다 그러면 4팩 나누기 2팩, 2팩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 2칸, 위로 2칸이니까 뭐 세셔도 되고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D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된다? 또 왼쪽 2칸, 위로 2칸이죠. 그럼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 36가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만난다라고 하면 그 만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굵은 선이라고 해서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만나는 곳이 딱 나오는데, 이번에 그 광희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굵은 선이. 그러니까 뭔 소리야? 4.5칸을 움직여서 만나는 건 동일한데 여기서 만날지, 그럼 4.5칸 움직였을 때 하나, 둘, 셋, 넷에 여기서 만날 수도 있죠. 맞죠?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에 여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얘 말고 병 말고 이렇게 갑, 을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만 만나지만 광희고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렇게 5지점에서 나오게 된다. 근데 보면 대칭이니까 얘와 얘가 똑같고 얘와 얘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각각 구하셔서 이제 더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 아까 이제 입체도형 얘기했었죠, 한번. 입체도형. 그래서 23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면체 3개를 붙여서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 걸 세겠다. 얘는 그냥 뭐 직접 세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입체도형은 아니니까. 얘는 한 층밖에 없고 3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요런 게 아까 했던 거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개가 쌓였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복잡해지죠. 맞죠? 그건 직접 못 세요. 못 세요. 요 정도니까 셀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일단 A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 여기 1 적고 여기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지금 보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위로 한 칸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시작을 했으면 못 내려오죠. 그치?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못 내려와. 그러니까 이 1층부터 한번 볼게요. 1층부터. 한 번에 보면 헷갈리니까 괜히. 한 번에 보면 헷갈리니까 1층부터 볼게요. 어차피 1층은 위에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더해줘서.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3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뒤편은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2일 거고, 여기는 5일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위에 한번 볼게. 여기 1까지 왔고, 이 점은 요렇게가 더해지죠. 맞지? 그러면 여기 2일 거고, 그 다음 이 점은 이렇게가 더해질 거니까 2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이렇게가 더해질 거니까 6이겠네요. 괜찮니? 그 다음에 요 점은 요렇게랑 요렇게가 더해지니까 3. 됐지? 그 다음 이 점은 이렇게가 더해질 거니까 3, 6, 3, 3이니까 12. 될 거고, 마지막 요렇게 더해지겠네요. 이 점은. 그럼 여기 6, 여기 밑에 2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8. 그 다음 마지막 이 점은 이렇게 더해질 거니까 25.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니?
한 층만 돼도 이렇게 복잡하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더 복잡해지면 공식으로 푸는 거는 나중에 복습할 때 2월 달에 합시다. 2월 달에 센에 있으니까. 센에 그런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답지에는 여사건이나 뭐 이런 식으로 풀려 있을 텐데 얘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중복조합이고요. 중복조합까지 하면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경우의 수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가 나오는데 이항 정리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의 수랑은 좀 성질이 달라. 조합으로 풀기는 푸는데 조합으로 풀고 경우의 수의 개념을 쓰긴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경우의 수랑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아예 좀 다른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아마 경우의 수가 힘드셨던 분들은 이항 정리는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항 정리는 경우의 수처럼 너네가 막 생각하고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이런 건 없고 그런 단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중복조합까지 하면 경우의 수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4번에 중복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중복순열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면 순열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다라는 게 순열이었고 그런데 중복순열은 그 뽑는 와중에 중복이 허용이 되면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중복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를 뽑겠다라는 게 조합. 맞죠? 그럼 그걸 뽑는 과정에서는 순서는 상관없는 거고. 맞지? 그런 게 조합인데 중복조합이라는 건 당연히 그럼 뭐가 될 거다? 그거를 뽑는 와중에 중복이 허용되면 걔를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니? 그래서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걸 우린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그 중복조합은 NHR이라고 쓸 거고요. 그 NHR에 대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지금부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명이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중복조합이 왜 저렇게 연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중간 과정은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너한테 저 중복조합이 저렇게 계산식이 나오는 걸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 결국 저 중복조합을 계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은 해드릴 거고 그 증명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증명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시는 학생들은 지금 당장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저 설명은 해드릴 텐데 있으니까 설명은 해드릴 텐데 그 중복조합 보시고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우리가 순열은 공식처럼 외워서 안 풀잖아. 근데 조합 C는 결국 공식을 쓰죠. 직접 다 셀 수는 없으니까. 또는 고배 법칙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C는 결국 쓰는 것처럼 여기 있는 H도 결국 쓰셔야 돼요. 그래서 H에 대한 연산이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주머니에 1이 총 4개가 있고요. 2가 총 4개가 있고 3이 총 4개가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총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근데 내가 그 주머니에서 총 4개의 공을 뽑아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4개를 뽑아내는 와중에 1이 4개가 나올 수 있겠죠. 2가 4개가 나올 수 있고 3이 4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뽑았던 거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뽑기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2까지 있다. 근데 내가 그 중에 4개를 뽑겠다라고 하면 12개 중에 4개 뽑는다. 12, 14 이렇게 계산했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다. 1, 2, 3, 3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4개씩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뽑게 된다. 그럼 그랬을 때 내가 그 4개를 뽑았을 때의 가지수를 지금부터 볼 건데 결국에 일단 공을 4개를 뽑을 거니까 공 4개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공 4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우린 지금부터 어떻게 셀 거냐면 만약에 내가 뭐 3, 1, 2, 2 뭐 이렇게 뽑았어. 근데 우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순서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맨 왼쪽엔 1, 그 다음 두 번째는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으면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조합에서는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럼 만약에 내가 뭐 3, 2, 2, 1을 뽑았어. 그럼 얘를 어떻게 나열하겠다? 1, 2, 2, 3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조합에서는. 맞죠?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봅시다. 봐봐. 내 손에 이제 4개의 공이 있어. 4개를 뽑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1이 몇 개 있는지 2가 몇 개 있는지 3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그거를 개수를 구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칸막이 2개를 세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칸막이를 내가 이렇게 세워. 그러면 1, 2, 2, 3인 거야.
맨 왼쪽부터. 뭔 느낌인지 이해가? 내가 만약에 칸막이를 이렇게 세웠어. 그럼 뭐야? 1은 없고 2, 2, 3, 3인 거야. 이해가?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도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세웠어. 칸막이를. 그럼 어떻게 돼? 1, 1에 2는 없고 3,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4개의 공이 있는데 내가 걔를 3등분을 해서 3개로 잘라서 맨 앞에 건 1로, 가운데 건 2로, 마지막 건 3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공이 4개가 있고 우리가 나열해야 되는 칸막이는 2개가 되죠. 그럼 총 몇 개에 대한 나열이 된다? 6개에 대한 나열이 된다. 괜찮니? 공 4개와 칸막이 2개니까. 그런데 지금 공 4개는 똑같이 생겼고요. 칸막이 2개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에 대한 가지수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 3H6이다. 세 종류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겠다. 6이 아니라 4죠. 3H4다. 이렇게 쓸 건데 그 3H4라는 연산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1 C4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나오냐면 이거 잘 봐. 이거 얘를 한번 쭉 써볼게요. 6팩이라는 건 6, 5, 4, 3, 2, 1을 곱한 거지. 맞죠?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이 1과 여기 있는 2팩토리얼이 약분이 되겠죠. 맞지? 그럼 남는 거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연산은 뭐랑 똑같아? 6, 5, 4, 3. 6부터 4개 적고 분모에다가 4팩 적었네? 그럼 뭐랑 똑같다? 6C4랑 똑같죠. 맞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바로 6C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4개를 뽑았다. 중복을 허용해서. 그렇게 해서 개수를 구해봤더니 뭐와 똑같아지더라? 6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것과 똑같아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H4라는 연산을 어떻게 하겠다? NHR이라는 연산을 어떻게 하겠다? 2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서 앞에다가 적고 2를 더해서 1을 빼서 앞에다 적고 뒤에는 그대로 오는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걸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그걸 NHR이라고 하겠다 해서 이제 증명이 이제 끝나는 거고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면 중복조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야 내가.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조합도 그렇고 순열도 그렇고 아니면 뭐 중복 순열 뭐든 간에 여태까지 봤던 거는 문제 자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뭔 소리냐면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5C3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조합이 문제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경우의 수 문제는 조합이 겉으로 드러나 문제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만약에 지금 문제 이제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번처럼 나왔다고 쳐봐.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3H5겠죠?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겠다. 3H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 드러나면 참 좋아. 그런데 중복조합은 이렇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넘어가셔서 53번 볼게요. 53번에 동일한 7개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 ABC에다가 나누어 넣겠다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에 그 어디에도 중복하여 뽑겠다라는 말은 없어요. 맞지? 조합 문제였으면 뭐 조건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겠지만 몇 개를 택하여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애초에 이제 조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53번 문제는 그 어디에도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도 없고요. 뽑겠다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중복조합 문제야 얘는.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해설지에 어떻게 적혀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을 건데 일단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가지수를 세는 건 다시 동일한 7개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집어넣을 건데 그 가지수를 세는 건 뭐와 같느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A, B, C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내가 7개를 뽑아볼 거야. A, B, C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뽑아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뽑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A 3개, 그 다음 B 3개, C 1개를 뽑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에는 3개의 편지가 들어가는 거고 B에는 3개의 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C에는 1개의 편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3H7이 돼요. 근데 이게 와닿냐고. 교과서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 어떤 해설지를 봐도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와닿냐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냐고. 이걸 매번 모든 문제마다 다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풀 거면.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그렇게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중복조합은 공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3H4를 6C4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중복조합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문제를 봤을 때 중복조합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판단을 모든 문제 이렇게 할 거냐고. 다 바꿔서 생각해 볼 거냐고. 그게 아니라 뭐 당연히 문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바로 보시면 되는 거고, 중복조합 문제들의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중복조합은 어떤 문제밖에 없느냐. 일단 두 종류의 사물이 나와요. 뭐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일단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서로 같은 무언가가 나오고요. 서로 같은 무언가가 나오고 서로 다른 무언가가 나와요. 지금 문제도 보시면 서로 같은 7개의 편지가 있고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이 나오죠. 맞니? 그러니까 중복조합 문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복조합 문제 다 이래. 전부 다 똑같아. 얘가 함수든 뭐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무언가가 나오고 서로 같은 무언가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서로 같은 애들을 서로 다른 애들에게 나눠줍니다. 궁금하면 찾아봐. 다 뒤져봐. 너네가 갖고 있는 뭐 모든 간에 다 뒤져봐. 다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은. 다시 어떻게 된다? 지금 서로 같은 7개의 편지가 있고요. 그 서로 같은 7개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다가 집어넣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복조합 문제예요. 서로 같은 무언가가 나오고 서로 다른 무언가가 나오고, 근데 서로 같은 무언가를 서로 다른 무언가에다가 집어넣는 상황, 나눠주는 상황, 다 똑같은. 그러면 무조건 중복조합 문제예요. 원래 정의론 반대야. 서로 다른 무언가를 서로 같은 뭐 3등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게 중복조합인데, 결국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봐봐. 7개의 편지를 3개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느낌상 7H3 같아 보여.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H7이 돼요.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에는 무조건 서로 다른 애들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애들이. 앞에는. 왜? 정의가 그래.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n은 애초에 서로 다른이라는 게 붙어 있어, 정의에.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서로 다른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복조합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서로 같은 게 한 쌍이 나올 거고 서로 다른 한 쌍이 나올 거다. 그랬을 때 중복조합 문제고, 그러고 나서 공식을 쓸 때는 서로 다른 걸 앞으로 보내라. 이게 왜 헷갈리냐면 조합은 OH3은 가능한데 5C3은 가능한데 3C5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조합 문제에서는 그게 헷갈릴 수가 없어. 왜냐면 무조건 앞에 큰 게 오고 무조건 뒤에 작은 게 오잖아, C는. 근데 H는 그게 아니야. 3H5도 가능하고 3H7도 가능하고 7H3도 가능해요.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헷갈려. 근데 그걸 잘못 써서 실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중복조합은 그게 실력이에요. 문제를 판단하고 공식을 쓰는 게 실력이야, 중복조합에서. 알겠죠? 그리고 중복조합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1학년 때는 그냥 셌던 문제들을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조합 문제인 거예요. 뭐 51번도 보면 6개의 같은 물건을 모양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럼 뭐다? 답은 4H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니? 만약에 제가 서로 같은 상자야,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분할 문제예요. 6개를 4등분하겠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중복조합 문제는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앞에서 봤던 뭐 세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뭐 중복을 활용해서 7개를 뽑겠다. 이런 거는 그냥 3H7 하시면 되는 거고 겉으로 들어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문제만 풀면 끝나는데 오늘은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진 않을 거고 하나씩 왜 얘가 중복조합 문제인지를 같이 뜯어가면서 봅시다. 보시면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하겠다. 근데 얘가 무기명으로 투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기명으로 투표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2명의 후보자도 다른 사람일 거고 6명의 유권자도 기명으로 투표하면 다 다른 사람인 거니까 걔는 중복 순열로 보겠다라고 앞에서 배웠었고 그래서 뭐 2의 6제곱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무기명이니까 무기명이라는 건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은 결국에 우리가 6표가 있는데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각각 몇 표를 받았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야.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6표가 결국 같은 6표가 되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이해가? 당연히 후보 2명은 달라. 근데 유권자 6명은 다 같은 표야. 다 같은 표. 왜? 이름이 안 적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럼 뭐가 돼? 같은 표 6개를 서로 다른 2명에게 나눠준다. 2H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왜 2H6이 나왔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못한다고 A, B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6개를 택하니까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생각 못한다고.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은 6개를 서로 다른 2명에게 나눠주겠구나. 그러니까 앞에 2가 오면서 2H6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2단계로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중복조합 문제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러고 나서 공식을 쓰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문제를 저렇게 생각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인데 사실 15번 문제 때문에 앞에서 적어도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15번 문제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가 나왔다고 여사건으로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문제 읽어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6개의 공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건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해라. 우리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었어. 예전에 1학년 때 이런 거 있었어. 뭐 남학생 6명이 있고 여학생 6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뭐 4명의 뭐 후보를 뽑겠다. 근데 적어도 1명은 남자였으면 좋겠고 적어도 1명은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했어? 12C4에서 전체 뽑아놓고 거기서 빼겠다. 뭐를? 남자만 4명 있는 경우와 여자만 4명 있는 경우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1학년 때는.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씩 있겠다. 그럼 얘를 1학년 때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전체를 구해놓고 거기서 빨간색이 없는 경우, 노란색이 없는 경우, 파란색이 없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맞죠? 근데 내가 앞에서 여사건에 대한 2가지 조건을 얘기했었어. 일단 첫 번째로 전체를 구하는 게 쉬워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전체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왜? 가까이 공이 4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까이 공이 충분히 많으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공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는 거니까 3H6이 된다. 충분히 많다면. 맞니? 근데 이 3H6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각각의 공이 6개씩 뽑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공이 5개가 뽑힌 경우도 있을 거야. 3H6 안에는. 세 종류를 가지고 6개 뽑는 거니까 빨간색 6개도 있을 거고 파란색 6개 또는 파란색 5개 이런 경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럼 전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다 빼줘야 돼. 빨간색이 6개인 경우 5개인 경우 뭐 노란색이 6개 5개인 경우 뭐 파란색이 6개 5개인 경우 다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가 나와. 그럼 답이 아니지 그것도. 또 뭐 구해야 돼? 적어도 1개씩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빼줘야 돼. 뭐를? 빨간색이 없는 경우 파란색이 없는 경우 뭐 노란색이 없는 경우 다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럼 사실 너네가 적어도 문제, 여사건 문제를 풀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여사건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나중에 혹시나 너네가 확통으로 수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면 확통에서 경우의 수 문제는 여사건 문제가 거의 반 정도 돼요. 여태까지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걸 다 따져보면 한 50% 정도가 여사건 문제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문제는 여사건 문제라고 박아놓고 갈 수는 없잖아. 판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건데, 그럼 얘도 적어도를 보고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야. 근데 적어도를 보고 여사건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구하는 게 벌써부터 생각할 게 많네? 그러면 여사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확통에 와서는 이걸 잘해야 확률 가서 잘해. 사실 확률을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지만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많이 풀게 될 텐데, 확률을 뭐 경우의 수와 확률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서 생각할 게 좀 더 있긴 하지만 확률에서도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게 나오거든.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도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무튼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 여사건이 아니다. 적어도가 있지만 여사건으로 안 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조합이라는 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 공을 하나 뽑고 파란색 공을 2개 뽑고 빨간색 공을 3개 뽑았어. 그럼 결국에는 4개, 2개 뽑은 거잖아. 이거랑 어차피 순서를 막 섞어서 내가 어떻게 뽑든 간에 결과값은 그냥 4개, 2개면 다 동일한 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순서를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뭔 느낌인지 이해가? 조합이니까. 그러면 잘 봐. 우리가 6개의 공을 뽑을 거야. 결론적으로는 6개가 되면 돼. 그런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각각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면 돼? 하나씩 뽑고 시작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6개 안에 한 개는 들어가 있을 거잖아.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순서 상관없다며.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 1개, 빨간색 1개, 노란색 1개, 파란색 공 1개를 미리 뽑아. 그래서 그 6개 미리 뽑아놔, 3개를. 그럼 우리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3개만 더 뽑으면 되죠. 6개 중에 이미 3개 뽑아놨으니까. 근데 그 3개는 빨간색이 있든 없든 파란색이 있든 없든 노란색이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우리 전체 4개씩 들어있는데 하나 뽑았으니까 3개 남은 거죠. 그럼 빨간색 공 3개 뽑을 수 있잖아. 우리 3개만 더 뽑으면 되고. 그럼 뭐야? 생각할 게 이제 없어져요. 답은 3H4이 답인 거죠. 그래서 이해돼?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6개가 있어. 초콜릿 6개를 3명에게 나눠줄 거야. 근데 A라는 학생은 무조건 1개는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이 6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그치? 그 3H6이겠지? 결국 서로 같은 6개의 초콜릿을 3명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근데 A는 무조건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H6이라는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A가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A가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우리는 근데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미 6개의 초콜릿이 내가 있고 얘를 3명에게 나눠줄 건데 A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A한테 미리 하나를 줘. 그럼 나는 초콜릿 5개 남은 거고 그 5개의 초콜릿을 3명에게 나눠주면 A가 못 받을 수 있냐는 거야. 무조건 받겠죠. 왜? 이미 하나 주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는 6개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고 순서는 상관없고 A를 먼저 주든 B를 먼저 주든 C를 먼저 순서는 상관없고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각각은 몇 개를 받는지만 중요해. A가 몇 개 받았는지 B가 몇 개 받았는지 C가 몇 개 받았는지 이것만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한테 미리 하나 주고 난 5개를 가지고 3명에게 나눠주면 A가 못 받는 경우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죠. 맞지? 그러면서 얘가 뭐로 바뀌어? 3H5로 바뀌겠죠. 3명에게 5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A가 먼저 받든 B가 먼저 받든. 결론은 각각 몇 개 받았는지가 중요하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했죠?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뭐 사실 이해하고 나서 밑에 문제를 보면 밑에 문제들은 되게 쉬워져요. 어떤 문제든 간에 얘가 사실 56번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 서로 같은 종류 초콜릿 5개가 있고요. 사탕 7개가 있대요. 근데 그 초콜릿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건데 각각 1개 이상씩은 받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개의 초콜릿이 있으니까 각각 4명에게 1개씩 줘.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이 결국 초콜릿을 1개씩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맞지? 그럼 나는 초콜릿 어차피 1개 남잖아. 그럼 그 1개를 4명 중에 1명을 골라서 나눠주겠지. 맞죠? 맞죠? 그러고 나서 사탕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사탕은 초콜릿을 1개 받은 아이에게만 1개 이상씩 나눠주겠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받아. 2개 받았으니까. 근데 1개씩 받은 애들에게는 무조건 사탕을 1개씩 주겠대. 그럼 나한테 남은 사탕은 총 4개가 되겠죠? 3개 줬으니까. 근데 그걸 몇 명에게? 3명에게 나눠주겠다. 서로 같은 사탕 4개를 3명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중복조합 문제구나. 그래서 서로 다른 3명에게 서로 같은 4개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니? 그리고 얘에 대한 연산은 2를 더하면 7이니까 6C4 해서 얘를 6C2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조합에서는 어차피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몇 개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걔를 먼저 주고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뭐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뭐 당연히 조건이 더 많아지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경우의 수 문제는 조건이 많아질수록 어려울 테지만 이 정도 조건은 앞으로 그냥 집어넣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태블릿이 죽어간다. 배터리가 5% 남았다. 또 10분 남았으니까 10분이면 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뒤에 넘어가서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34번 한번 볼게요. 34번. (34번에) 34번 보시면 맞다. 그리고 내가 지금 노력 중인데 사실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내가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내가 사람 얼굴이랑 사람 이름을 잘 매칭을 못 시켜요. 잘 못해 그거를.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외우는 거는 잘하거든. 근데 그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칭시키는 걸 잘 못해. 막 이게 막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못해요 잘.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이 발생을 해. 내가 분명히 이번 주 일요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디 음식점을 갔어. 근데 거기 알바가 분명히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고3인 거야.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얼굴은 알아. 근데 이름이랑 매칭이 안 돼.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그리고 뭐 길 가다가 분명히 얼굴 알아. 그래서 아는 척을 했어. 근데 이름을 몰라.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런 경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아는 척을 잘 안 해요. 봤어 분명히. 얼굴은 알아. 근데 이름이 기억나. 그럼 아는 척을 해. 근데 얼굴은 알아.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이제 아는 척을 안 하고 피해가요. 괜히 이제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노력 중이라는 게 너네 얼굴이랑 이름을 매칭시키는 걸 내가 노력 중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네한테 막 사진 보내달라 할 수는 없잖아. 내 얼굴 좀 외우게 사진 좀 보내봐 이럴 수는 없잖아. 되게 이상하잖아 느낌이. 그래갖고 어떤 식이냐면 너네가 키오스크 찍은 거를 보면 너네가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 그럼 키오스크를 찍잖아. 그럼 키오스크를 찍으면 내 핸드폰으로 너네가 몇 시 몇 분에 키오스크를 찍었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가 보이잖아. 그럼 너네가 키오스크를 찍은 그 순서랑 들어온 순서랑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시켜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워. 아니면 내가 중간중간에 한 명씩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상처받지 마세요. 알겠죠? 이 선생님은 나를 아직도 몰라? 이럴 수도 있는데 미안한데 미리 사과할게. 미안한데 내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름을. 그게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야, 머릿속으로. 사람 이름이랑 얼굴을 매칭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얼굴들은 다 알아. 정말 수업을 한두 번 하면 얼굴들은 다 외워요. 그 얘가 분명히 확통 듣는 애인 건 알아. 근데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들었을 때 얘가 확통 반이야. 월급 반이야. 근데 걔가 얼굴이 뭐였지? 라는 게 잘 매칭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매칭을 노력 중인데 혹시나 내가 이름을 물어보거나 그러면 괜히 이제 상처받지 마시고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번에 고3으로 바뀌면서 반이 싹 바뀌었잖아. 그래서 나는 거의 다 모르는 애들이야. 확통도 그렇고 약술도 그렇고 거의 다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어요.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왔어. 확통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난 당연히 확통반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약술반이었던 거야. 너지? 그래. 제가 확통 수업 와서 듣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중간에 짐을 막 싸. 그래서 나가! 왜 나가? 했더니 원래는 약술 수업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듣다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 내가 이제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혹시나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첫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 미리 이제 노력 중인데 한두 명이 바뀌었으면 그 신입생이 한두 명씩 들어오는 건 빨리빨리 잘해오는데 매칭이 확실해야 되잖아.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있잖아. 매칭이 되잖아. 근데 난 지금 다 그래. 모든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모든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름을 확실하게 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질문하러 오세요. 그럼 이름이 확실하게 외워집니다. 내가 너네 아마 그 충영고에 선재라는 애가 있어. 걔는 내가 우리 수업 중에 제일 먼저 외웠어. 왜냐면 갑자기 첫날 토요일 수업에 이제 다른 수업이랑 겹쳤다고 안 오겠대. 첫날. 그래갖고 물어봤지. 겹쳤나 안 겹쳤나. 근데 이제 뭐 1시간이 겹친대. 근데 내가 시간을 바꿔라 했더니 이제 자기만의 공부 루틴이 있대.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야. 자기만의 공부 루틴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냐? 안 된대. 왜 안 되냐? 했더니 자기만의 공부 루틴이 있어가지고 미적은 수요일 날 해야 되고 미적은 월요일 날 해야 되고 확통은 수요일 날 해야 된다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선재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첫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확실하게 딱 외워요. 한 번 외우면 잘 안 잊어먹는 편인데 아무튼 그런 거니까 혹시나 내가 이름을 물어봐도 상처받지 말고 노력 중이니까 최대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슈가 하나라도 있으면 외우려고 해요. 이제 외우려고 하니까 아무튼 알겠죠? 그런 거니까 봅시다. 아마 34번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34번 볼게요.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누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1개 이상씩 나눠주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2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탕을 어떻게 나눠줬느냐에 따라서 초콜릿을 어떻게 나눠줄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텝은 2가지인 거고 그럼 첫 번째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가 달라지죠. 그렇지? 그럼 그걸 가지고 경우를 나누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결국에 5개의 사탕을 3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눠줄 거니까 먼저 1개씩 준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2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나눠주면 되겠다. 근데 그 2개의 사탕을 누군가에게 몰아줄 수가 있고요. 맞죠? 그냥 이렇게 쓸까요? 2라고 쓸까요? 나머지 2개의 사탕을 누군가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나머지 2개의 사탕을 1개 나눠주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네 2명이 1개씩 받은 거니까 결국 이 2명이 초콜릿 5개를 나눠 갖게 되겠죠. 그치?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1, 2가 맞죠? 1,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 얘만 초콜릿을 몰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눠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한다? 결국 사탕을 3개, 1개 받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사탕을 2개, 1개 받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경우를 나눠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3개, 1개, 1개니까 누가 3개를 받는지만 정하면 나머지 2명은 1개, 1개씩 받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3C1이 됩니다. 나눠준다고 무작정 중복조합이 아니라 둘은 경우를 나눴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개, 2개, 1개 같은 경우에는 누가 1개를 받는지만 알면 나머지 2명이 2개를 받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3C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초콜릿 5개를 요 2명이 나눠 갖겠다. 그런데 1개 이상씩 주겠다. 그럼 초콜릿을 1개, 1개 주고 초콜릿이 결국 3개 남지? 그쵸? 그럼 그 3개의 초콜릿을 2명에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서로 다른 2명에게 3개의 초콜릿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만 1개 받았으니까 그냥 전부 다 받는 경우 1가지밖에 없겠죠. 됐나요? 그래 놓고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